통찰과 역설 2부 부부편 11번째 시간입니다. 부부간에도 함부로 사과하지 마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관계의 의미는 둘 이상의 사람과 서로 소통하고 교류를 가지는 걸 말한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관계다. 특히 부부는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면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자녀의 불안감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세계 3위라고 한다. 주된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과 불륜, 시댁 식구와의 갈등, 경제적인 이유라고 한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가정폭력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까닭에 법원 가정폭력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하루는 한 중년 부인이 남편과의 갈등을 고민하다가 상담하러 온 적이 있다. 선생님, 저는 거의 매일 남편과 싸웁니다. 도무지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부인에게 물었다. 도대체 싸운 이유가 뭐죠? 이유를 잘 몰라서 답답합니다. 남편에게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성격 탓도 있지만 남편의 성격이 매우 급해서 작은 일에도 버럭버럭 화를 잘 냅니다. 아이 교육에도 안 좋아서 제가 먼저 지쳐서 사과합니다. 원인은 남편에게 있는데도 제가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도 없는데 아이가 볼까봐 마지못해 사과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에 나는 부인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과는 그저 시간을 벌어줄 뿐 오히려 남편의 길을 더 세워주는 일이지요. 그렇게 되면 남편은 정말 자신이 잘한 줄 알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부인이 오히려 남편에게 약점이 잡혀서 화내는 버릇을 영원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남편의 화내는 버릇을 정당하게 도와주는 꼴이 되고 나중엔 폭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지요. 그러므로 잘못한 일이 없으면 절대로 사과하지 마세요.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폭행을 하면 먼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남편의 버릇을 고칠 수 없어요. 진정한 사과는 정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해야지, 잘못도 없는데 단순히 아이를 위해서 사과하는 건 결코 안 됩니다. 갈등의 원인이 사과하는 부인 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년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었다. 한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은 성격이 급하고 왈가닥인 반면 남편은 성격은 온순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일을 마치고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 술 한잔을 하다가 전화도 하지 않고 좀 늦게 귀가했지요. 부인은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부인은 볼펜과 종이를 가져와서 버럭 화를 내면서 다음부터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별 생각 없이 각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도 남편이 자기의 심기를 조금만 건드려도 부인은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고, 그때마다 남편은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시댁에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용돈을 아껴 쓰겠다고, 심지어 술 친구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그때마다 각서를 쓰고 상황을 마무리했답니다. 부인은 닥달하며 이런 방구도 없이 각서를 쓰는 남편의 행동이 재밌었는지 자꾸 각서를 요구했는데, 그러다 보니 신혼의 재미는 사라지고 각서를 쓰는 버릇이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재미로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몇 년이 흐른 후 부인의 서랍에는 남편이 쓴 각서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지간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며 갑자기 실직하게 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새 직장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취직이 되지 않아서 술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부인이 대신 일을 시작하고부터 서로에게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옛 남자친구와 외도까지 저질렀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부인은 외도한 사실이 발각되자
적반하장으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가정을 깬 사람은 부인인데도 법원은 이혼의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돌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부인에게 써준 각서가 증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가정 문제가 된 것은 각서 중에 쓴 언어 폭력이었습니다. 백수 생활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 부인은 사사건건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부부싸움으로 번져서 서로 욕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가정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 다시는 언어 폭력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주었던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둘에게 모두 잘못이 있는데도 법원은 오직 남편의 언어 폭력만을 문제 삼아서 이혼은 물론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던 것입니다. 사과도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부인이 각서를 요구하며 지혜를 발휘해서 설득해야 합니다. 한쪽은 각서를 써주고 한쪽은 증거가 없으니 당연합니다. 부인에게 써준 각서가 오히려 화근이 되어 돌아왔던 것이지요. 부부간에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이 부인을 믿지 못하고 부인이 남편을 믿지 못한다면 콩가루 집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배려가 있어야 진짜 좋은 부부가 됩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산다고 해서 무조건 서로를 이해한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때로는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끝내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